우리 한국 정치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때문에 소란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씨는 피의자 신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수당 제1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단독으로 처리해버리는 이런 의결 정족수를 자랑하는 그 정당의 대표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궐선거에서 또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이 아무리 대한민국 정의검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까. 국민들이 이래서 정의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걱정을 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국회에서 이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좋다, 동의를 해줘야 한다 하는데, 다수당, 혼자서 다 해버릴 수 있는 다수당이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재명 방어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듯이,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거인이고 거대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몸이 작고 그러나 정의를 추구하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 특히 헌법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이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기만 하면 그런 정의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뉴스들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름 아닌 이런 겁니다. 국내 뉴스에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신문, 방송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서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정치 시사 그리고 헌법과 리걸마인드를 논의해온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겉옷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재명이라는 개인은 남 모르는 사생활도 있고, 그리고 공적인 생활이 아닌 사적인 생활이 대단히 많은 그런 존재이다.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또 덧붙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70여 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 년 세월 동안에 처음이다. 이걸 보고 대뜸 이 검찰 정말 간땡이가 부었구나, 이상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정사 70여 년에 제1야당 대표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해야 되는 그런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런 범죄 혐의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어떻든 요 이야기들, 방금 소개한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이게 처음이다.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봅시다. 검찰이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피의자의 혐의, 이것이 민주당 대표의 당무집행 관련 혐의가 아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표로 된 것은 2022년 8월 28일입니다. 이번 이재명 피의자의 혐의, 이러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은 2022년 8월 28일 이전에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재명을 지키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주자 한다면 이것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피의자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2022년 6월입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피의자의 혐의는 2022년 6월 이전에 이러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라는 혐의인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피의자의 혐의는 모두 2022년 8월 이전, 2022년 6월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피의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분명히 아닌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그러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이재명 씨는 정치인이자 공직자로서의 이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2003년에서 4년까지 성남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이었고 2004년에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였고 이때까지 보면 시민활동을 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시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주 긴 기간이었고 이번 혐의가 이 기간 동안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런 혐의인 것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는 경기도 도지사를 했고 이때의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것입니다. 물론 그 국회의원은 2022년 6월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신분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문제다. 이재명 개인의 문제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대한민국의 정당이 여기에 붙어서 개인을 지키겠다고 싸운다고 한다면 공을 사사로이 쓰는 것이다. 정당의 임무 밖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검찰은 제1야당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피의자, 그가 현재 제1야당의 대표로 있을 뿐이다. 이 선후관계를 뒤집으면 모든 것이 틀리게 되고 세상이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당대표에게, 우리 당대표 보고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수당인데 우리 당대표에게 어떻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국회가 동의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정당의 존속을 위협하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를 구하자 하면서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본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논거 또한 아주 빈약합니다. 정적으로 제거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에서 하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서로 겨루고 경쟁하는 관계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정적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도 않고 더구나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피의자에게 수사를 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지금 관계에 있는 내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재명 피의자를 구속한다는 주장인가? 검찰을 부정하는가? 수사권에 대항하겠다는 것인가? 다수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검찰 수사를 내리누르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소리를 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입니다.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이전에 국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살펴볼 것인데 이게 지금 너무 남용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그 인간을 통째로 치외법권 영역에 올려놓고 그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 이번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사후영장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현행범인인 경우하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구속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피의자가 자기가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런지 이 부분을 조목조목 변명을 했기에 제12조 제3항 후문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직은 구속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매 단계마다 철저히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직접. 헌법 제12조 제6항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할 것이고 그런데 영장 심사를 하기 전에 국회의 심사를 먼저 거치는 특권을 지금 누리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그렇게 넓게 쓰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국회는 이런 경우에 관여할 수 있는 일이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 구속영장에 동의를 해준다 하는 것은 사양하는 것이 옳다. 또 법조문에 따르면 이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아무 이의 없이 동의를 했다. 아니면 이거는 동의 사항이 아닌데 그 절차를 생략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 단계의 구제라고 할까 보호라고 할까 하는 제도들이 있고 이거는 전 국민이 누구나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이런 보호를 받습니다. 이재명 피의자가 아무리 국회 다수당의 당대표라는 대단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하고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를 받아야지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특별 대우를 받겠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거다. 그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구속영장의 발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법 앞에 평등. 이것을 보았을 때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임의 수사이든 강제 수사이든 수사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할 일이고 그러니 협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준법 국민은 당당하게 그렇게 협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 피의자 본인은 변호사 자격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강자다. 그는 약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보면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특권 계급이 자기네들 보기에 이 건드릴 수 없는 고귀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말입니다. 야당을 무력화하고 제1당, 다수당, 자기들 단독으로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막강 민주당을 무력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행 헌법하에서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다. 온전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막강 권력을 내세워서 법 앞의 평등을 깨뜨리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피의자는 스스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첫째, 이재명 피의자 자신은 그러한 범죄 사실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피의자는 혐의를 부정합니다. 자수범을 빼놓고, 자수한 사람을 빼놓고 일단은 부정한다. 아주 평범한, 다들 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안 된다고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피의자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이재명 피의자는 자기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피의자,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재명에게 판단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권한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혐의가 있구나 하는 쪽의 심증을 굳히게 됩니다. 과도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주거가 분명해서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관례를 봤을 때 주거가 불분명하면 영장 발부가 더 많이 된다. 뭐 이런 전례가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피의자의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특별하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힘없는, 소위 말해서 배운 것도 없고 뒷배도 없고, 그러니 요즘에 말하는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약자가 아니다. 절대 강자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는 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제1당,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현직 국회의원에다가 당원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1,500여 명을 국회에 집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이 체포 동의안 의결,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다수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인데, 그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사법정부를 압박하는 것이고, 그 사법정부를 이런 식으로 입법정부인 국회를 압박하고 사법정부인 법원을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정부의 이 수사기관인 검찰이 영장 발부를 못 받게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국회에 1,500명을 모아서 국회를 먼저 그 체포 동의안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원초적인 수사 방해입니다.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하여 원초적인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법 앞에 평등을 깨뜨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라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원 체포 동의라고 하는 이것을 이재명 피의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흔히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본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특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권, 대통령의 특권, 국회의원의 특권, 법관의 특권, 혹은 어떤 훈장을 받은 자의 특권,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아니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처리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래에 불체포 특권이라고 했던 것, 면책 특권이라고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서구의 의회주의 시대에, 다시 말해서 의회가 가장 힘이 센 왕 노릇을 하던 시대에 그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유물입니다. 우리 헌법 제44조와 제45조가 바로 그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입니다. 제1항. 국회의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회기라는 것 때문에 회기 중에 체포됨으로써 그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입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은 특별한 신분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은 만일 현행 범인이 아닌데 체포 또는 구금됐을 때 본인의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족이 사망해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참 특별하구나.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헌법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다면 충돌하는 부분이 잘못 해석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제45조까지 마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 제45조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직무상 행한 발언이 반국가, 헌법 파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직무상 가령 북한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든지 대한민국을 북한하고 합치면서 북한에게 넘겨주자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밖에서 책임을 안 진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직무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게 되면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풀이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은 왜 이걸 인정하는가? 국회의원 개인이 특권 계층이어서 그 개인이 너무나 존엄하고 귀해서 일반인들은 천하고 그들은 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면 그 개인에게 쫓아다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인정하는가?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정부의 힘으로, 흔히 집행정부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을 다 구속해버리고 법안을 통과한다든지 수백 년 전에 그런 인류 역사상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쓰는 조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20세기 후반부부터는 거의 사문화된 것인데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종종 악용해 왔습니다. 백보양보해서 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언제 그 효과를 발휘하는가? 국회의원의 범죄 행위를 수사할 때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범죄 행위를 수사할 때 그때 회기에 이 사람을 구속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한 명 없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본인에게 혐의가 있는 자라면 이 혐의를 무시하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다 지켜줘야 되는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거의 시대로 보면 중세 정도 그때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정리하면은 우선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범죄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잡아가서 국회의원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걸 가지고 지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거는 공무수행이 될 수가 없고, 또 국회의원이 아닐 때 저지른 것까지 지켜준다면 개인 혈통을 특수계급으로서 보호하는 게 돼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단 이 정도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살펴본 게 이재명 피의자의 혐의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범죄 행위 혐의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2022년 6월이고 이재명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이 사람이 뭐 범죄 행위 이걸 했다 저걸 했다 하는 것은 훨씬 더 과거의 일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또 현재의 국회가 됐든 어째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뭐 몇십 년, 60년 인생을 다 보호하고 이 사람을 국민과 다른 특권층으로 대우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피의자 신분이 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혐의가 있는 이재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 국회의원은 국회 속에 있는 소속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의제, 뭐 의회 주권주의, 대의제까지는 그런데 의회 주권주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회 주권주의라고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국민 머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국가의 상층부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국회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집회를 하면서 수사 방해를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재명 피의자의 그 범행 그 혐의, 옛날에 이 사람이 이랬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도도 됐고, 또 어떤 부분은 그 판결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결정을 받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에 와서라도 국회는 이래서는 국회의원의 그 품위가 유지되지 않는다 하면서 제명을 하는 게 차라리 옳은 일입니다. 그 공직자면서 현재의 정당 대표인 정치인, 이런 사람이 헌법을 위반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혐의,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가 그런 것인데, 그런 혐의가 있다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현재 정치인들 중에 특히 뭐 이재명 피의자를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당 대표며 국회의원이며 하는 그런 자리, 그런 것이 얼마나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혐의자가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21년 10월 5일 동아일보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 내용을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피의자에 관한 기사입니다.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주치 상태에서 집에서 출발을 해서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고 또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왔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러니까 이 당시 2021년 요 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약식명령 결정을 받은 게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이외에 또 있다. 2004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500만 원 벌금형 결정을 받았다. 이런 것은 공직자라면 또 공무원이라면 정상적인 준법 국민이라면 하지 않는 짓입니다. 전과자를 차별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전과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전과자다. 전과를 탓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전과를 따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차별입니다. 특별 대우가 되는 겁니다. 전과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힘없는 보통 국민, 이들 스스로 권력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강자인 시장, 도지사, 대통령 후보, 그리고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런 다수당의 대표, 게다가 국회의원, 변호사 자격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티끌만한 과오도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구도 어떻고 누구도 어떻고. 그런 사람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지금의 공직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속였다면, 그것을 덮었다면, 덮는 힘이 있었다면 그 힘까지 분쇄해야 옳은 겁니다. 우선 지금은 이재명 피의자부터 시작합시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여기에 먼저 동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국내 뉴스를 보면 2023년 2월 16일 이재명 피의자의 혐의로 적시한 것이 4,895억 원의 배임 혐의, 133억 원의 뇌물 혐의, 이렇게 돈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피의자의 혐의, 이것으로는 크게 부족한 겁니다. 이재명 피의자의 더 큰 혐의는 바로 대법원 재판거래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16일 한겨레 신문의 기사 제목,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사 회생, 대법원 7대5로 무죄 판단. 대법원에서 7대5라고 하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이 기사회생이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기사회생은 꼭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기사회생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리 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한겨레 신문의 이 제목을 볼 때도 이거 신기한 일, 이례적인 일, 어쩌면 무리라고 생각했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씨의 그 재판거래 혐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선거 토론회에서. 그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항소심, 흔히 2심이라고 하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이 선고됐는데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겨레 신문이 뜻하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이런 선고를 받은 이재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그때로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사회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이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권순일 재판관 관련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나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 토론에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자기가 꼼짝없이 죽게 된 이게 있으면 저렇게 많은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부 부정확한 표현을 했다. 실수였다.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7명이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관 5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겁니다. 유죄로 본 겁니다. 어떻든 김명수 재판장이 맡았던 이 대법원 재판에서는 7대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재판관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7대5라는 의견도 7이 정당성이 박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권순일 재판관이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가? 뭐 몇 번을 다시 회의를 하고 이런 앞에 재판의 방향을 바꾸고 재판의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구했는가 말았는가, 이재명으로서는 다행이었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정보의 존립 문제,
이렇게 존재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득을 좀 봐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정부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득을 봐도 좋다는 이야기는 이재명이 미워서 이재명이 악인이니까 단죄해야 하기 때문에 라는 게 아니고 사실을 밝히는 게 피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뉴스들이 또 다시 이거를 불러냈습니다. 2021년 10월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의 진술이라는 겁니다. 이 진술 내용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현재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을 해서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이 진술은 그런 진술이 있다고 서울중앙지검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러고 보니 생각나는 것이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다루었지만 무슨 김만배 씨가 또 김만배 씨가 데리고 있는 그 법조팀 기자가 이렇게 가서 권순일 대법관하고 대법원에 들어가서 무슨 이발소를 갔니? 거기를 몇 번을 드나들었니? 권순일 만나러 간다고 써놓고 들어간 게 몇 번이니? 이런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확인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재판 거래라고 하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3대 통치기관, 정부, 국회, 법원, 이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 놓은 사건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만큼은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설령 이것 때문에 이걸 밝히다 보면은 권순일, 박영수 이런 사람들이 끌려 나올지도 모른다.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3대 통치기관이 그 뿌리가 다 썩은 거냐. 이러면 나라가 침몰하고 맙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권순일도 박영수도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더라도 또 더 소중한 누군가가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다 내놓고 오직 정의를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재판거래 혐의, 이 잘잘못을 반드시 밝혀야 사법정부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던 정치개혁, 그것도 그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항상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정부, 이거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거래를 묻어두고는 그런 일은 결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피의자의 재판거래 혐의, 이걸 제대로 다루어야 하고 이게 심판을 받고 사법정부가, 법원이 자기 살을 도려내더라도 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때 우리에게는 희망도 있고 또 그때부터 우리에게 도약 이런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